같은 나이를 살아도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도 눈빛이 살아있고 새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작은 일에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 몸은 아직 건강한데도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이 나이에 머리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타고난 성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나이 차이를 넘어 사람을 사귀고 몸을 움직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머를 잃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며 여전히 내일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을 무리하게 흉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오늘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노자는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오히려 단단하고 강한 것보다 오래 간다고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푸른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지만 굳어버린 나뭇가지는 작은 바람에도 부러지기 쉽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변화 앞에서 유연하게 흔들릴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오래도록 생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통찰이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마음의 나이는 신체 나이와 별개로 측정되며 유연하고 열린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과 정서적 활력이 훨씬 오래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70대 이후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요즘 얼마나 유연하고 생기 있는지 가만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굳어가고 있다고 느끼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신 채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양양에 사는 73세 한 남성은 컴퓨터로 은행 업무를 보다 실수할 때마다 나는 역시 안 된다며 다시는 시도하지 않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실수할 때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되라고 말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을 바꾸니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군요. 지금은 혼자 인터넷 뱅킹도 하고 실수해도 크게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국 새로운 시도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반면 실패를 배움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할 여지를 갖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실패에 대한 관대한 태도가 노년기 새로운 학습과 도전에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결과를 알 수 없음에도 나서는 용기라고 하였습니다. 비슷하게 전남 강진의 한 어르신도 7순이 넘어 처음 도전한 사진 촬영에서 수많은 실패작을 남기면서도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며 실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무언가에 서툴러 실수하더라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실수했을 때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계십니까?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마음속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두 번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충북 영동에 사는 70의 한 여성은 평생 슬픔이나 서운함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혼자 사귀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내색하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손주 앞에서 오랜만에 눈물을 보인 날 그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니 손주가 오히려 저를 더 편하게 대해주더군요.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는 게
약함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몸과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은 오히려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더 크고 오래 지속된다고 설명합니다. 법정 스님은 자신이 마음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가장 정직한 삶이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비슷하게 경북 의성의 한 어르신도 오랫동안 참아온 서운함을 자녀에게 솔직히 털어놓은 뒤 오히려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고 전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슬프거나 기쁜 감정이 들 때 그것을 숨기지 않고 가까운 사람에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편입니까? 억누르는 편입니까? 이렇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마음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나이 차이를 넘어 사람을 사귀는 일에도 마음이 열립니다. 세 번째, 세대를 넘어 사람과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경남 함안에 사는 74세 한 남성은 은퇴 후 또래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며 젊은 사람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손주의 권유로 동네 청년들이 운영하는 봉사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들이 생각을 듣다 보니 제가 몰랐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 경험을 나누고요. 그는 이제 그 모임을 통해 또래에게서는 듣지 못했던 새로운 시선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세대끼리만 어울리면 생각의 폭이 점점 좁아지기 쉽습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교류는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다양한 세대와의 교류가 노년기 인지적 유연성과 정서적 활력을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정약용은 나이와 신분을 떠나 배울 점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비슷하게 인천의 한 어르신도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짝을 이루는 세대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전에는 몰랐던 디지털 세상의 이야기를 배우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젊은 세대와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가르치려 하기보다 먼저 그들이 이야기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세대와 얼마나 자주 마음을 나누고 계십니까? 이렇게 세대를 넘는 교류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활력도 되찾고 싶어집니다. 네 번째, 몸을 계속 움직이며 활력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전북 완주에 사는 71살의 한 여성은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몇 달간 집에서만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매일 짧게 마당을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니 기운이 붙고 표정도 밝아졌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더군요. 몸이 살아있어야 마음도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도 점점 위축되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은 마음의 활력도 함께 유지합니다. 심리학과 의학에서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노년기 인지 기능과 정서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노자는 자신의 몸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평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씩이라도 부담 없이 몸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요즘 얼마나 자주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몸의 활력을 되찾고 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무게도 웃음으로 가볍게 하고 싶어집니다. 다섯 번째, 유머와 장난기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76의 한 남성은 건강 문제로 외출이 줄면서 몇 달간 표정 없이 지내는 날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오랜 친구들과 매주 영상통화로 옛 시절 이야기와 실없는 농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다들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 시간이 일주일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지나친 긴장과 진지함은 마음을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가벼운 웃음과 장난기는 삶의 무게를 견딜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유머, 감각이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정 스님은 지나치게 무겁고 심각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삶의 본래 가벼움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오랜 친구와 재미있었던 옛 기억 하나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배가 아플 만큼 웃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웃음의 여유를 되찾고 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바꾸고 싶어집니다. 6번째, 자신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전남 신안에 사는 70의 한 여성은 며느리의 육아 방식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늘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 방식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이 방식을 고집하는 대신 며느리에게 먼저 이유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만 옳다고 여기지 않으니 오히려 며느리와 배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방식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부정당한다고 느끼면 사람은 방어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유연함은 관계를 훨씬 편안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다른 관점을 수용하는 태도가 노년기 인간관계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굳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다른 생각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말을 먼저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생각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렇게 유연한 마음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내일을 향한 기대도 품고 싶어집니다. 7번째, 내일을 계획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는 75이 한 여성은 은퇴 후 특별한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다가 무기력함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매달 작은 목표를 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은 새로운 요리 배우기, 다음 달은 근교, 나들이처럼 소박한 계획들이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음 달에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루하루가 훨씬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기다려지는 일이 없으면 삶은 쉽게 무기력해집니다. 가까운 미래를 향한 작은 계획은 오늘을 살아갈 힘을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노년기 삶의 목적의식과 활력을 크게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정약용은 배움과 계획을 멈추지 않는 것이 사람을 끝까지 성장하게 하는 힘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다음 달에 하고 싶은 작은 계획 하나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내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7가지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것, 세대를 넘어 사람과 어울리는 것, 몸을 계속 움직이며 활력을 유지하는 것, 유머와 장난기를 잃지 않는 것,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바꾸는 것, 그리고 내일을 계획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젊다는 것은 무리해서 젊은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나이를 받아들이면서도 오늘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7가지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솔직한 감정 표현으로 그 표현이 세대를 넘는 교류로 그 교류가 몸이 활력으로 그 활력이 웃음의 여유로 그 여유가 유연한 생각으로 그 생각이 결국 내일을 향한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이 7가지를 오늘 한꺼번에 다 갖추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마음에 와닿는 특징이 있으셨다면 오늘부터 그 하나만 삶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은 세월을 따라가도 마음은 매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늙는 것은 세월 때문이 아니라 가능성을 포기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를 시도하고 하나를 웃고 하나를 계획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가장 젊고 아름답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생기와 웃음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